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 하나하나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 이막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분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건 내 이야기 같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0대부터 시작된 긴 여정, 그리고 85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찾은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1958년 20살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온 나라가 폐허였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게 급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평생 고생만 하셨고, 어머니는 7남매를 먹여 살리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셨어요. 공부? 그런 게 밥 먹여주나? 어서 일해서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라. 대학 갈 형편도 안 되었고, 그때는 중학교만 나와도 감사한 시절이었거든요. 16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받는 돈은 쥐꼬리만 했어요. 쪽방에서 혼자 살며 보리밥에 김치만 먹던 날들, 그때는 언제쯤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때 얻었거든요. 28배 중매로 만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결혼식은 동네 음식점에서 간단히 치렀고, 신혼집은 월세 5,000원짜리 단칸방이었죠. 여보, 우리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게 해줍시다. 그럼요. 우리가 고생해서라도 아이들은 대학까지 보내야죠. 첫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사러 가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였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공장에서 기계 기술자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일하고 명절에도 휴일 수당을 받으려고 출근했어요.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텨왔어요. 이제 공장 반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늘었어요. 위로는 사장이 쪼아대고 아래로는 후배들이 말을 안 듣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니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원비, 참고서비, 교복비, 모든 게 돈이었어요. 아빠, 다른 애들은 다 과외를 받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돈 더 모아서 꼭 시켜줄게. 아이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밤잠을 설치며 부업을 찾아다녔어요.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했고, 저녁에는 야간 경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여보,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의 눈물을 보며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다른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시절이었는데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결국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어요. 아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대학을 포기할게요. 안 돼.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좀 편해질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환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첫째는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는 회사원, 셋째는 선생님이 되었죠. 아빠,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해냈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결혼하며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 사위들이 생기고 손자, 손녀들도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오는 소리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구멍가게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내와 함께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네요. 그러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손자들과 놀아주고 가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깨달음은 오지 않았어요. 70세가 되니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젊을 때 무리했던 게 나이 들어 다 나타나는 거죠. 아내도 당뇨병이 생겼고 혈압약을 먹어야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늙었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고 동네 친구들 중에 하나 둘씩 먼저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갔어요. 60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때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돌봐줬어요.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신문 읽고 공원 산책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리며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복이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제 85세입니다. 며칠 전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85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어요. 젊을 때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노년에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85세가 되어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제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새소리를 듣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가족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것,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85년 동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쳤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나중에 놀아줄게 하고 넘어갔고, 아내가 오늘 날씨 좋으니 산책하자 할 때 일이 바빠서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이 가장 젊은 때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오늘 맛있는 걸 드시고 아름다운 걸 보세요. 오늘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일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85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젊음은 잃었을지 몰라도 대신 지혜를 얻었어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요. 욕심은 줄었을지 몰라도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85세, 인생의 늦가을이라고 하죠. 하지만 늦가을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늦가을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